1950년 6월 28일 새벽 서울 미아리고개 억수같이 쏟아지는 장대비조차 타오르는 서울의 불길을 잡지 못하던 비극의 밤이었습니다. 진흙탕이 된 참호 속에 몸을 구겨 넣은 박하사의 손끝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여름의 초입이었지만 공포는 뼛속까지 시린 한기가 되어 그의 전신을 얼어붙게 만들었습니다. 젠장! 놈들이 또 온다. 엎드려. 누군가의 비명 섞인 외침과 함께 빗소리를 찢어발기는 끔찍한 굉음이 대지를 울렸습니다. 쿠르릉, 쾅, 쾅. 그것은 인간이 만든 소리가 아니었습니다. 지옥에서 기어 올라온 강철의 야수, 소련제 T-34 전차 군단의 진군 소리였습니다. 박하사는 젖은 흙벽에 등을 기댄 채 품속에 간직한 어머니의 빛바랜 사진을 꺼내보았습니다. 사진 위로 빗물인지 눈물인지 모를 물방울이 뚝뚝 떨어졌습니다. 그의 손에 들린 것은 녹슨 에밀 소총 한 자루와 심지가 젖어버린 화염병 뿐이었습니다. 3일, 전쟁이 터지고 고작 3일 만에 국군은 무너졌습니다. 아군이 가진 2.36인치 로켓포는 T-34의 두꺼운 장갑 앞에서 마치 계란으로 바위를 치는 것과 같았습니다. 쏘고 또 쏘아도 놈들은 흠집 하나 나지 않은 채 거만하게 포탑을 돌려 우리를 비웃었습니다. 화염병을 들고 육탄으로 뛰어든 전우들은 놈들의 무자비한 캐터필러 아래 비명도 지르지 못하고 지식여졌습니다. 그것은 전쟁이 아니라 일방적인 도살이었습니다. 하. 거친 숨을 몰아쉬며 참호 밖을 내다본 박하사의 눈동자가 공포로 크게 확장되었습니다. 어둠 속에서 시뻘건 불을 뿜으며 다가오는 수십 대의 T-34. 놈들의 포시는 정확히 이쪽을 겨누고 있었습니다. 압도적인 절망감,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저 강철 괴물들을 막을 수 없다는 무력감이 죽음보다 더 끔찍하게 가슴을 짓눌렀습니다. 더 이상 후퇴할 곳도 지원군도 없습니다. 박하사는 떨리는 손으로 마지막 남은 수류탄의 안전핀을 만지작거렸습니다. 살아서 고향에 돌아가겠다는 약속, 어머니에게 따뜻한 밥 한 끼 지어드리겠다는 그 소박한 꿈이 저 무자비한 강철 궤도 앞에서 산산조각 나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그는 눈을 질끈 감았습니다. 서울이 뚫리는 순간, 대한민국은 끝장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그는 알지 못했습니다. 그의 간절한 기도가 시공간의 벽을 넘어 70년 후의 후손들에게 닿았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동무들, 남조선 국방군 놈들을 모조리 짓밟아 버려라. 확성기를 통해 들려오는 적군의 섬뜩한 고함 소리와 함께 악몽이 현실로 들이닥쳤습니다. 쾅! 귀청을 찢는 듯한 포성, T-34의 85민 주포가 불을 뿜자 박하사의 바로 옆 참호가 순식간에 흙더미로 변해버렸습니다. 방금 전까지 집에 가고 싶다며 울먹이던 김이병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피 묻은 철모만이 바닥을 뒹굴었습니다. 사격, 쏘란 말이야. 소대장의 절규에 가까운 외침의 병사들이 일제히 방아쇠를 당겼습니다. 탕. 하지만 에밀 소총의 탄환들은 T-34의 두꺼운 장갑에 맞고 힘없이 튕겨나갈 뿐이었습니다. 마치 거대한 바위에 모래알을 던지는 듯한 무력함. 불꽃이 튀는 것은 적의 전차가 아니라 우리의 절망이었습니다. 으악, 살려줘. 전열은 순식간에 무너졌습니다. 괴물 같은 전차들은 참호를 그대로 깔고 뭉개며 전진했습니다. 캐터필러가 회전할 때마다 으드득 뼈와 흙이 섞여 으스러지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것은 전쟁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압도적인 강자가 약자를 유린하는 잔인한 사냥판이었습니다. 박하사는 흩날리는 흙먼지를 뒤집어 쓴 채 멍하니 전방을 응시했습니다. 시야가 붉게 물들었습니다. 피비린내와 화약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그의 눈앞, 불과 20m 전방, 선두의 선 T-34 한 대가 육중한 차체를 멈춰 세웠습니다. 기름 냄새를 풍기는 시꺼먼 포신이 아주 천천히 박하사의 머리를 향해 내려왔습니다. 마치 사형 선고를 내리는 재판관처럼 적 전차장으로 보이는 인민군이 해치를 열고 고개를 내밀며 비릿한 웃음을 흘렸습니다. 그의 눈에 비친 국군은 그저 짓밟아버리면 그만인 벌레에 불과했습니다. 이제 끝이구나. 박하사는 떨리는 손에서 소총을 놓았습니다. 더 이상의 저항은 무의미했습니다. 죽음의 그림자가 머리 위를 완전히 덮쳤습니다. 그는 마지막으로 눈을 감으며 고향의 어머니 얼굴을 떠올리려 애썼습니다. 하지만 공포에 질린 뇌리에는 다가올 고통에 대한 두려움만이 가득 찼습니다. 그렇게 대한민국의 운명이 꺼져가던 바로
그 찰나의 순간이었습니다. 죽음을 각오한 박하사의 고막을 찢어밟힐 듯한 기이한 파열음이 전장을 덮쳤습니다. 쿠오. 그것은 낡아빠진 T-34의 덜컹거리는 엔진 소리와는 차원이 달랐습니다. 마치 거대한 맹수가 목구멍 깊숙한 곳에서 내뱉는 듯한 대지를 통째로 울리는 웅장한 포효였습니다. 뭐야, 무슨 소리야. 전차 뚜껑을 열고 거만하게 웃던 인민군 전차장의 얼굴이 순식간에 공포로 일그러졌습니다. 하늘이 찢어지는 듯한 소리와 함께 박하사와 T-34 사이의 허공에서 푸른 섬광이 번쩍였습니다. 비 내리는 서울의 밤이 대낮처럼 환하게 밝혀졌습니다. 눈을 뜰 수 없는 강렬한 빛의 폭풍 속에서 믿을 수 없는 형체들이 서서히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쿵, 쿵, 쿵. 지면이 비명을 질렀습니다. 빛의 장막을 뚫고 걸어 나온 것은 5대의 검은 강철 거인이었습니다. 대한민국 육군이 자랑하는 지상 최강의 사냥꾼 K흑표 전차 소대였습니다. 박하사는 숨을 쉬는 것조차 잊어버렸습니다. 그가 알던 투박한 쇳덩어리 전차들과는 근본부터 달랐습니다. 납작하고 날렵하게 빠진 차체는 칠흑 같은 위압감을 뿜어냈고, 표면을 뒤덮은 기하학적인 디지털 무늬는 마치 용의 비늘처럼 신비롭게 번들거렸습니다. 빗줄기를 튕겨내는 그 모습은 인간이 만든 무기라기보다는 미래에서 소환된 파괴의 신 그 자체였습니다. 무엇보다 압도적인 것은 그 눈빛이었습니다. K흑표의 포탑에 달린 최첨단 조준경들이 붉은 빛을 번뜩이며 먹잇감이 된 T-34를 차갑게 응시하고 있었습니다. 마치 쥐새끼를 내려다보는 호랑이의 눈처럼 말입니다. 2차 세계대전의 유물인 T-34와 21세기 최첨단 과학기술의 결정체인 K흑표. 70년의 시간을 건너뛴 두 무기가 서로를 마주보는 역사상 가장 기묘하고도 충격적인 대치가 시작된 것입니다. 전장에는 숨막히는 정적만이 감돌았습니다. 자신들이 무슨 짓을 저질렀는지도 모른 채 북한군 전차병들은 멍하니 입을 벌리고 그 거대한 미래의 사신을 올려다볼 뿐이었습니다. 쏘라! 저 괴물을 쏴라! 빨리! 공포에 질린 인민군 전차장의 다급한 비명이 빗소리를 뚫고 울려 퍼졌습니다. T-34의 포탑이 둔탁한 톱니바퀴 소리를 내며 끼릭끼릭 힘겹게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1950년의 기술은 2026년의 반응 속도를 따라잡기엔 너무나 느렸습니다. 그것은 사자 앞에 선 거북이의 발버둥에 불과했습니다. 반면 K흑표는 자비가 없었습니다. 윙! 소름 끼치도록 부드럽고 미세한 모터 소리와 함께 흑표의 55구 경장 120mm 활강포가 눈 깜짝할 새에 적의 심장을 겨눴습니다. 흔들림 없는 자세, 기계적인 냉정함, 자동 추적 장치가 적의 약점을 포착하자 포신 끝이 미세하게 떨리며 살기를 뿜어냈습니다. 콱! 아! 앙! 대기가 찢어지는 굉음과 함께 흑표의 포구에서 붉은 섬광이 폭발했습니다. 박하사의 눈으로는 도저히 쫓을 수 없는 속도. 초속 700m로 날아간 날개 안정 분리철 갑탄은 단순한 포탄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미래가 과거의 야만에게 내리는 심판의 빛이었습니다. 둔탁한 폭발음이 아니었습니다. 무언가가 아주 가볍게 관통되는 소름 끼치도록 경쾌한 타격음이었습니다. 그토록 국군을 절망케 했던 T-34의 두꺼운 전면 장갑이 마치 젖은 종이장처럼 허무하게 뚫려버렸습니다. 찰나의 정적 후 쿡콱쾅 내부 유폭을 일으킨 T-34가 거대한 불기둥을 토해냈습니다. 몇 톤이나 되는 육중한 포탑이 뚜껑 열리듯 허공으로 솟구쳐 올라 수십 미터 밖 진흙탕에 처박혔습니다. 이럴 수가. 박하사는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수류탄을 까던지고 화염병을 들고 육탄 돌격을 해도 흠집 하나 나지 않던 그 무적의 괴물이 단 한 방, 단 한 발의 사격에 산산조각이나 고철 덩어리로 변해버린 것입니다. 활활 타오르는 적 전차의 잔해 뒤로 나머지 T-34들이 기겁하며 급제동을 걸었습니다. 전장의 공기는 완전히 뒤바뀌어 있었습니다. 압도적이라는 말로는 부족했습니다. 그것은 인간의 싸움이 아니었습니다. 신이 손가락으로 적을 지워버리는 듯한 절대적인 힘의 현현이었습니다. 반격하라. 저 쇠덩이들을 부숴버려. 살아남은 인민군 전차들이 발악하듯 포탄을 쏟아부었습니다. 쾅! 팅! 하지만 1950년의 철갑탄은 K흑표의 21세기 최첨단 복합장갑 앞에서 무력했습니다. 마치 아이들이 던진 돌멩이가 바위에 맞고 튕겨나가듯 적의 포탄은 불꽃만 튀길 뿐 흠집 하나 내지 못했습니다. 그것은 전투가 아니었습니다. 차원의 격차였습니다.
겨우 그 정도냐. 흑표 소대장의 차가운 비웃음과 함께 본격적인 사냥이 시작되었습니다. K 흑표는 멈추지도 않았습니다. 거친 야지를 고속으로 질주하면서도 포시는 자이로스코프처럼 수평을 유지하며 적을 조준했습니다. 텅, 텅, 텅. 자동 장전 장치가 쉴 새 없이 포탄을 밀어 넣었고 흑표는 3초에 한 발씩 정확하게 적의 숨통을 끊어 놓았습니다. 달리면서 쏘는데도 백발백중. 인민군들에게 그것은 마법, 아니 악몽 그 자체였습니다. 하늘을 봐라. 하늘에서 불이 떨어진다. 도망치던 적 보병들이 비명을 질렀습니다. 흑표의 포신이 높이 들리더니 특수 포탄이 허공으로 발사되었습니다. 마치 빗나간 것처럼 보였던 포탄은 적의 머리 위에서 스스로 낙하산을 펴고 센서를 가동했습니다. B. 목표 포착. 포탄은 정확히 T-34의 가장 약한 정수리 장갑을 향해 자기 단조탄을 쏘아보냈습니다. 콱! 앙! 숨어있던 적 전차들마저 뚜껑이 날아가며 고철 덩어리로 변했습니다. 으악! 귀신이다. 놈들은 어둠 속에서도 우리를 본다. 밤의 어둠도 적을 지켜주지 못했습니다. 흑표의 열상 조준경 속에서 인민군들은 붉은색 유령처럼 선명하게 드러났습니다. 전차장이 무심하게 버튼을 눌렀습니다. 이번에는 전차 포탄이 아닌 다목적 고폭탄이 적 보병 밀집 구역 상공에서 터졌습니다. 슈와! 수천 개의 텅스텐 파편이 강철의 비가 되어 쏟아졌습니다. 인해 전술? 그 거대한 인간의 파도는 최첨단 공중폭발탄 앞에서 순식간에 붉은 피 한 개가 되어 증발해버렸습니다. 살려줘. 엄마. 미아리 고개는 삽시간에 불타는 지옥으로 변했습니다. 방금 전까지 기세등등하던 침략자들은 이제 공포에 질려 짐승처럼 네 발로 기어 도망치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눈에 비친 K 흑표는 더 이상 전차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미래의 대한민국이 보낸 피도 눈물도 없는 강철의 처형자였습니다. 지옥 같던 포성이 뚝 그쳤습니다. 단 10분, 서울을 집어삼킬 듯 밀려오던 북한군 기가 몇 안이 고철 더미로 변하는 데 걸린 시간은 고작 10분이었습니다. 전장은 기묘한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들리는 것은 타닥타닥 타오르는 적 전차의 잔해 소리와 빗줄기를 가르는 K 흑표의 낮고 웅장한 엔진음 뿐이었습니다. 살았다. 참호 속에 머리를 처박고 있던 박하사는 조심스럽게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앞에 펼쳐진 광경은 현실이라기엔 너무나 비현실적이었습니다. 무적이라 불리던 T-34들은 포탑이 날아가거나 뒤집힌 채 시커먼 연기를 내뿜고 있었고 그 사이를 거대한 흑표 전차들이 유유히 헤집고 다니며 남은 적들을 확인 사살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마치 늑대 무리를 제압하고 영토를 순찰하는 제왕의 위엄과도 같았습니다. 쿠르릉. 그중 한 대의 흑표 전차가 박하사의 소대 쪽으로 방향을 틀었습니다. 육중한 무한 궤도가 진흙을 치시기며 다가오자 병사들은 본능적으로 뒷걸음질 쳤습니다. 압도적인 크기, 가까이서 본 그 모습은 거대하다 못해 경외감마저 들게 했습니다. 하지만 그 강철 괴물은 참호를 깔아뭉개는 대신 소대원들의 바로 앞에서 부드럽게 멈춰섰습니다. 마치 어미새가 둥지를 보호하듯 거대한 차체로 비바람과 적의 시선을 완벽하게 가려주었습니다. 포시는 적진을 향해 고정된 채 조금의 빈틈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저것 좀 봐. 저기. 누군가 떨리는 손가락으로 전차의 측면을 가리켰습니다. 조명탄 불빛을 받아 은은하게 빛나는 표식. 비록 형태는 훨씬 세련되고 강렬하게 변해 있었지만 그것은 분명 우리 모두가 알고 있는 문양이었습니다. 태극기. 박하사의 가슴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저 무시무시한 힘을 가진 강철 거인들이 다름 아닌 대한민국의 국군이라는 사실이 뇌리에 박히는 순간이었습니다. 안도감과 벅차오르는 감정이 뒤섞여 그는 다리에 힘이 풀린 채 털썩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죽음의 문턱에서 우리를 건져 올린 것은 바로 미래에서 온 우리의 후손들이었습니다. 치익, 유압장치가 빠지는 소리와 함께 흑표 전차의 해치가 열렸습니다. 박하사와 소대원들은 숨을 죽이고 그곳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뿌연 증기 사이로 검은색 헬멧을 쓴 거구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박하사의 입에서 탄성이 흘러나왔습니다. 전차 위에서 뛰어내려 착지하는 그 군인의 모습은 마치 다른 세상에서 온 사람 같았습니다. 온몸을 감싼 디지털 무늬의 전투복은 빗물을 완벽하게 튕겨내고 있었고 가슴팍의 전술조끼에는 알 수 없는 장비들이 주렁주렁 매달려 있었습니다. 한쪽 눈을 가린 야간 투시경과 귀에 꽂힌 무전기, 그리고 윤기가 흐르는 검은색 전투화.
물에 젖어 축 늘어진 솜 누비옷을 입고 집신이나 다 낡은 군화를 신은 자신들의 모습과는 너무나도 대조적이었습니다. 저게 정말 군인이란 말인가? 무엇보다 놀라운 것은 체격이었습니다. 못 먹고 못 입어 비쩍 마른 1950년의 병사들과 달리 눈앞에 선 정체불명의 군인은 머리 하나는 더 있어 보일 만큼 키가 컸습니다. 떡 벌어진 어깨와 굵은 팔뚝에서는 터질 듯한 건강미와 힘이 느껴졌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잘 먹은 사람의 체격이 아니었습니다. 부강한 나라에서 사랑받으며 자란 세대만이 가질 수 있는 당당함이었습니다. 뚜벅뚜벅 그 거인이 박하사 앞으로 걸어왔습니다. 압도적인 위압감에 소대원들이 움찔하며 뒷걸음질 쳤지만 박하사는 홀린 듯 그 자리에 못 박혀 있었습니다. 이윽고 거인은 헬멧의 고글을 벗고 얼굴을 가리고 있던 마스크를 내렸습니다. 그곳에는 앳되지만 강인한 영락없는 대한민국의 청년이 서 있었습니다. 기름때와 흙먼지로 범벅이 된 박하사의 얼굴과는 달리 영양 상태가 좋아 뽀얗고 윤기 흐르는 피부를 가진 청년. 하지만 그 눈빛만은 전장을 지배하는 맹수처럼 형형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제7기동군단 소속 김민재 중위입니다. 청년 장교는 절도 있는 동작으로 거수경례를 올렸습니다. 그 목소리에는 힘이 넘쳤고 동시에 깊은 존경심이 배어 있었습니다. 박하사는 멍하니 그를 올려다보았습니다. 너무나 비현실적인 광경에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손에 들린 녹스 네밀 소총이 부끄럽게 느껴질 정도로 눈앞에 청년이 쥐고 있는 소총은 각종 부착물로 화려하게 치장되어 있었습니다. 과거와 미래, 가장 비참했던 시기의 군인과 가장 강력한 시기의 군인이 마주한 순간 박하사는 떨리는 입술을 겨우 떼어 물었습니다. 목소리가 갈라져 나왔습니다. 당신들은 대체 누구입니까? 그 태극기, 정말 우리 국군이 맞습니까? 우리가 이 전쟁에서 이긴 겁니까? 질문을 던지는 박하사의 눈시울이 붉게 달아올랐습니다. 만약 저들이 우리 아군이라면, 만약 저토록 강한 군대가 우리의 미래라면 우리가 지금 흘리는 이 피가 헛된 것은 아니지 않을까 하는 막연하고도 거대한 희망이 가슴을 때렸기 때문입니다. 김민재 중위는 대답 대신 방탄조끼 주머니에서 네모난 물건을 꺼냈습니다. 스마트폰. 그가 화면을 터치하자 칠흑 같은 1950년의 참호 속에 눈부신 빛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박하사와 소대원들은 난생 처음 보는 그 신비한 거울 앞으로 홀린 듯 모여들었습니다. 이것은 지금으로부터 70년 후 2026년 대한민국의 모습입니다. 김중위가 보여준 화면 속에는 믿을 수 없는 풍경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폐허가 된 지금의 서울과는 비교조차 할 수 없는 하늘을 찌를 듯 솟아오른 마천루들의 숲, 한강을 가로지르는 수십 개의 거대한 다리들, 그리고 그 위를 흐르는 수만 개의 자동차 불빛들이 만들어낸 거대한 빛의 바다. 그것은 밤이 없는 세상, 불야성이었습니다. 이게 정말 우리 조선 땅이란 말이오? 저렇게 밝은 불빛들이, 저렇게 높은 건물들이. 박하사의 거친 손가락이 조심스럽게 스마트폰 화면을 더듬었습니다. 차가운 유리 질감이 느껴졌지만 그 안에 담긴 풍경은 너무나도 따뜻하고 풍요로워 보였습니다. 배고픔도, 추위도, 전쟁의 공포도 없는 세상. 자신들이 그토록 꿈꾸던 낙원이 그곳에 있었습니다. 김중희는 떨리는 박하사의 손을 두 손으로 꼭 잡았습니다. 그의 따뜻한 체온이 차갑게 박하사의 손을 녹였습니다. 김중희의 눈시울도 붉게 젖어들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선배님들이 목숨 바쳐 지켜주신 덕분에 후손들은 이렇게 번영한 나라에서 배불리 먹고 따뜻하게 자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누리는 이 모든 자유와 평화는 바로 선배님들의 피와 땀 위에 세워진 것입니다. 아, 박하사의 목구멍에서 뜨거운 덩어리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그는 사진 속의 서울을 보고 다시 눈앞에 늠름한 후손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억울했습니다. 너무나 춥고 배고파서 왜 하필 나만 이런 고통을 겪어야 하는지 하늘을 원망했었습니다. 하지만 그 화면을 보는 순간 가슴 속에 응어리졌던 모든 원망이 눈 녹듯 사라졌습니다. 투둑, 툭. 박하사의 눈에서 굵은 눈물방울이 떨어져 스마트폰 화면을 적셨습니다. 그것은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안도감, 그리고 벅찬 감동의 눈물이었습니다. 고맙소. 정말 고맙소. 헛된 죽음이 아니었어. 개죽음인 줄 알았는데 우리가 해냈어. 우리가 이 나라를 지켜냈어. 주변의 소대원들도 모두 엉엉 소리내어 울기 시작했습니다. 고향에 있는 어머니가 동생들이 저런 세상에서 살 수 있다는 희망,
자신들의 희생이 결코 무의미하지 않았다는 확신이 그들을 위로했습니다. 김중희는 품 안에서 핫팩 하나를 꺼내 박하사의 손에 쥐어주었습니다. 1950년에는 존재하지 않던 뜨끈한 온기, 그 작은 온기가 박하사의 얼어붙은 몸뿐만 아니라 상처 입은 영혼까지 어루만져 주었습니다. 선배님, 죄송합니다. 너무 늦게 왔습니다. 하지만 이제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 전쟁, 저희가 끝내겠습니다. 치지지직, 대기를 진동시키던 파열음이 다시금 들려왔습니다. 하늘에 열려있던 푸른색의 차원 균열이 서서히 줄어들기 시작했습니다. 주어진 시간은 그리 길지 않았습니다. 역사의 흐름을 너무 크게 거스를 수는 없는 법. 미래의 수호자들은 이제 돌아가야 할 시간이었습니다. 전차대, 복귀하라, 복귀. 무전기에서 다급한 명령이 떨어지자 김민재 중위가 아쉬움 가득한 눈빛으로 박하사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는 다시 헬멧을 착용하고 거대한 흑표 전차 위로 뛰어올랐습니다. 엔진 소리가 다시금 웅장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떠나는 그들의 모습은 올 때처럼 신비롭고 강렬했습니다. 선배님, 부디 건강하십시오. 김중희가 전차의 치 위에서 목이 터져라 외쳤습니다. 저희는 미래에서 기다리겠습니다. 반드시 살아서 다시 만납시다. 전원, 경례, 착, 5대의 전차 위에 선 미래의 군인들이 일제히 박하사와 1950년의 병사들을 향해 거수경례를 올렸습니다. 한치의 오차도 없는, 절도 있고 완벽한 경례, 그것은 단순한 상관에 대한 예우가 아니었습니다. 자신들의 뿌리, 자신들의 아버지들에게 바치는 가장 숭고한 존경의 표시였습니다. 충성, 우렁찬 구호가 밤하늘을 갈랐습니다. 박하사도 얼떨결에, 그러나 그 어느 때보다 진지한 자세로 마주 경례를 올렸습니다. 손끝이 떨렸지만 눈빛만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파앗, 강렬한 성광이 다시 한번 전장을 덮쳤습니다. 눈을 뜰 수 없는 빛 속으로 K 흑표 소대는 신기루처럼 빨려 들어갔습니다. 마치 꿈을 꾼 듯 거대한 강철의 야수들은 흔적도 없이 사라지고 빗소리만이 남았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꿈이 아니었습니다. 불타는 적 전차들의 잔해, 그리고 박하사의 손에 들려있는 따뜻한 핫팩이 그들이 다녀갔음을 증명하고 있었습니다. 다시 차가운 빗줄기가 참호를 적셨지만 박하사는 더 이상 춥지 않았습니다. 주머니 속의 핫팩이 내뿜는 온기 때문만은 아니었습니다. 그의 가슴 속에 그 무엇보다 뜨거운 희망의 불꽃이 타오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박하사는 진흙 바닥에 떨어져 있던 철모를 주워 꾹 눌렀었습니다. 그리고 굳은 살 박인 손으로 에밀 소총을 다시금 꽉 쥐었습니다. 방금 전까지 죽음의 공포에 떨던 폐잔병의 눈빛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그의 눈동자는 이제 흔들리지 않는 바위처럼 단단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가 뒤를 돌아보며 소대원들에게 외쳤습니다. 보았느냐? 저 찬란한 미래를, 우리가 지켜낼 세상이 저토록 아름답다는 것을. 소대원들이 하나둘씩 몸을 일으켰습니다. 그들의 눈에도 생기가 돌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더 이상 버려진 군인이 아니었습니다. 미래의 대한민국을 잉태하고 지켜내야 할 위대한 아버지들이었습니다. 우리는 죽지 않는다. 절대 여기서 쓰러지지 않아. 반드시 살아서 내 두 눈으로 그 눈부신 서울을 보고 말 테다. 와, 다시금 몰려오는 적군을 향해 박하사와 전우들은 짐승처럼 포효하며 참호 위로 뛰어올랐습니다. 그들의 등 뒤로 여명이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어둠은 물러가고 대한민국에는 다시 새로운 아침이 오고 있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누리는 평범한 일상, 따뜻한 밥 한 끼, 그리고 자유로운 공기, 이 모든 것은 70년 전 절망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았던 수많은 박하사님들의 피와 눈물 덕분입니다. 만약 그날 밤 그들이 도망쳤다면 오늘의 대한민국은 없었을 것입니다. 호구경령들의 숭고한 희생을 영원히 잊지 않겠습니다. 오늘의 가상 시나리오가 여러분의 가슴을 뜨겁게 했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힘이 됩니다. 지금까지 채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필승.